사실 제가 살고 있는 영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 이거 불법인 거 알아?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평등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2010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인종, 장애, 종교, 동성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영국 기독교인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벨파스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슬람교는 이교도며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이슬람교인들에게 혐오를 줬다고 해서 경찰에서 이 목사님을 소환, 조사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교회는 벨파스트에서 가장 큰 교회이며 영향력이 매우 큰 교회입니다. 영국은 기독교가 매우 강한 나라였고 선교사가 아주 많이 내보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경찰 소환 후 TV 기자회견 때 목사님은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사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고 하는 장면을 보며 저는 마치 복음이 고개 숙인 것 같아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사건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북아일랜드의 유명 제빵회사는 동성애자 단체에서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라는 문구를로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회의 경영진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은 빈번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어느 인쇄소에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관련 잡지 인쇄를 의뢰했는데 크리스찬인 주인이 거절을 하여서 현재 법정에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자기는 동성애자라며 크리스찬 간호사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크리스찬 간호사는 나는 당신과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하였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크리스찬 간호사는 그 말 때문에 해고되었는데 이 일을 제기하여 현재 법정 투쟁 중입니다. 이외에도 환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간호사가 해고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매우 놀랐던 것은 입양한 10대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아이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시당국에서 양부모로부터 입양한 아이를 빼앗아갔던 사건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전도사 채용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되지 않았다고 교회를 상대로 고소하여 약 6,5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일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타 장교회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거나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영국에서 평등법이 통과될 당시 많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등법은 정치적인 문제이지 신앙이나 복음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교회가 개입하면 그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치적인 교회라고 오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영국 교회들은 반대 서명을 받아 정치가들에게 전달하고 작은 시위로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기도하거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을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반대 서명을 한 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 반대는 저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라고만 생각했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되게 많이 준비해 왔는데 다 해버리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더 추가로 새롭게 드릴 말씀은 없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치 세계에는 원래 정책에 대한 저작권이 없습니다. 저작권이 없고 또 아이디어 경진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좋은 정책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실천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좀 세게 쳐주세요. 맨 마지막입니다.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함을, 당당함을 그냥 이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임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평등한 세상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큽니다. 뭐 이건 뭐 수치는 다들 아실 것 같아서 남녀 간의 임금 차별이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물론 뭐 경력 단절 문제라든지 출산 육아 부담 문제를 여성의 몫이 아니라 부모의 공동의 몫으로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국가의 몫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구체성이 없어서 박수가 안 나오죠. 뭐 준비는 많이 한 게 있습니다. 사실 뭐 여성계나 모든 곳에서 요구하는 정책들이 거의 뭐 표준화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 생략하고 생계의 책임자, 남자는 생계 책임자, 여자는 보조자 또는 가사 전담자라고 하는 기성의 틀을 깨고 남녀 공히 생계 책임자 겸 가사 담당자라는 생각을 갖고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미리 다 발표해서 제가 그 의미를 못 가게 됐는데 청와대와 내각부터 성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예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초기에는 30% 정도에서 시작해서 임기 안에 양성평등의 내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저는 말하면 지킨다는 거. 저는 말을 하면 진짜 지킵니다. 네, 원래 그래요 제가.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이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한쪽 성비가 70%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고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이제는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의 책임으로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문재인 후보님 보니까 미리 답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딱 써가지고 온 게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진짜.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네, 우리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네. 저는 언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말한 건 지켜야 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낙태 전면 예를 들면 허용 그러면 이거는 저는 좀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입장은 다양할 겁니다. 자기 신체 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완전 허용해야 된다 입장이 있겠지만 저는 그게 과연 우리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국회에서 국민 모두에게 강제할 만큼 과연 그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아직까지 제가 약간의 의문이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차별금지법만 약속하시고. 차별금지법 당연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Amen.